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 그리고 계속 찾아가고 제발 한 번만 얼굴을 보여달라. 상대방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얘는 나를 끝까지 안 하는구나. 이별 통보를 받았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다. 총 맞은 것 같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런데 이 표현들이 실제로 느끼는 고통이라고 뇌과학적으로 증명된 부분이라는 거죠. 환승연애 3 지금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굉장히 오래 만난 출연자분이 계시더라고요. 이거는 정말 신체 일부가 떼어지는 느낌일 거예요. 이별 후에는 이런 감정적, 신체적 격동들이 일어나는데 대부분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될까요? 급하게 잡거나 막 화를 내거나 매달리는 상황,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나 감정적 대응을 하게 되면 상황을 악화시키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원치 않는 이별 통보를 받은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잡아보는 거예요. 일단 내 마음이 헤어지기 싫다면 솔직해야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솔직하고 진솔한 게 제일 강하고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잡을 때 내가 감정이 이만큼 올라왔다라고 해서 감정적으로 이야기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좀 차분하게 대화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상대방은 이별을 결심을 한 거고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결국 뭔가 스트레스를 받았고 뭔가가 힘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끝맺겠다라고 결심을 한 거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 그리고 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더 감정적으로 막 밀어붙이면서 더 스트레스 상황으로 몰고 갈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좀 차분하게 이유가 뭔지 묻고 그리고 이유를 듣고 나서는 그 상대방이 충분히 연애 기간 동안 그렇게 느꼈을 수 있겠다라는 것을 공감을 해주셔야 돼요. 당신이 느꼈던 그런 부분들을 내가 바꿔 나간다면 우리 관계가 회복할 여지가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어보는 거죠. 근데 물론 실제로 이렇게 이성적으로는 잘 안 될 거예요. 왜냐면 진짜 총 맞은 것처럼 그런 신체적 고통을 느끼고 있는데 너무 황당하고 미쳐버릴 것 같고 돌아버리겠는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침착하게 대응을 한다라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은 해보는 거죠. 내가 그렇게 자각하고 이렇게 좀 해보자라고 자꾸 이성적으로 컨트롤을 걸면서 하는 거랑 막무가내식으로 감정의 흐름에 따라서 막 대응하는 거랑은 많이 차이가 있을 거예요. 온 마음 다해서 내 마음을 표현하면서 잡아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우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것을 납득을 하셔야 돼요. 상대방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열린 결말로 만듭니다. 여기서 핵심은 존중이라는 키워드예요. 어쨌든 상대방이 이별을 선언했잖아요. 그 선택을 존중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시고 너무 슬픈 상황은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이 만남이 끝날 수 있음을 어렴풋이 알고 시작한다는 거죠. 사랑이라는 것은 두 사람이 함께하는 거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우리 중 누군가의 사랑이 끝난다면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라는 우리는 이런 무언의 약속을 하고 들어온 판이라는 거죠. 우리가 자주 하는 이제 반응들.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 그리고 계속 찾아가고 제발 한 번만 얼굴을 보여달라. 욕하기도 하고 계속 전화해서 몇 시간 동안 이제 울고 전화를 안 끊는다든지 또 술 먹고 톡 날린다든지 DM 날린다든지 이러면 상대방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얘는 나를 끝까지 존중을 안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로 제가 상담하면서 너무 많이 들었던 말이에요. 이전까지 쌓여왔던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마지막까지 이 친구가 나를 존중을 안 해주니까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얘는 끝까지 자기중심적이야. 얘는 끝까지 이기적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남아있던 마음이 똑 하고 떨어져 나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존중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열린 결말로 놔두셔라 라고 했는데 너의 의견이 그렇다면 존중을 하겠다. 그러나 나는 당신에 대한 마음이 정리되지가 않았고 가능한다면 서로 노력해서 다시 좋은 만남을 갖고 싶다. 나는 열려있으니 언제든지 연락을 달라.
이렇게 열어놓는 거죠. 그 이유는요, 찬사람은 말을 뱉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워 담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주워 담기가 쉬운 그런 상태로 좀 이렇게 환경을 조성을 해주는 거죠. 근데 우리가 화가 나가지고 그래 잘 살아라 이 새끼야 막 이런 식으로 끝을 내버리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되게 적어져요. 근데 이렇게 열어놓는 식으로 답장을 하게 되면 상대방도 후폭풍이 왔을 때 좀 더 연락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다 후폭풍이 오잖아요. 대부분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사랑이 변하듯이 내가 정내미가 다 떨어졌다가도 다시 생각나고 시간이 지나면 미화되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런데 난 원치도 않는 이별임에도 헤어지는 순간에 감정이 격해져서 아니면 자존심 때문에 그 자존심 그거 하나로 다친 결말을 해놓으면 내 스스로 관계의 점을 완전히 찍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열린 결말로 딱 만들어 놓고 이제부터가 아주 중요한 시간이에요. 내가 상실을 애도하고 한 단계 성장하는 시간이거든요. 이별에 대한 슬픔을 충분히 느끼시라고 말씀을 꼭 드립니다. 아주 천천히요. 왜냐면 대상을 상실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갈망하던 어떤 그 욕구를 충족시켜주던 대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상이 떠나갑니다. 이거 안 슬플 수 있나요? 근데 그거를 나는 뭐 괜찮아, 나는 금방 잊을 수 있어 라는 식으로, 아니면 이렇게 해야 덜 힘들 거야 라는 식으로 바로 그렇게 괜찮은 척 하는 게 사실 이치에 맞지도 않고 소화도 안 돼서 오히려 후폭풍이 더 올 수도 있어요. 충분히 애도를 해라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정석대로 가시는 게 좋아요. 사회심리학자 아이젠버거는 다쳤을 때 느끼는 신체적 고통과 관계적 상처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우리 뇌가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알아보는 연구를 했어요. 그 결과를 봤더니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처리하는 두 뇌의 과정이 일치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도 다양한 이제 뇌 관련 연구를 했는데 그 결과에서도 뇌에서 신체적 고통을 처리하는 영역인 배측 전대상피질과 전측 뇌 섬엽이 정신적인 고통을 겪을 때에도 동일하게 활성화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이별을 하면요, 몸도 마음도 아픈 상태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큰 상실을 했구나, 나 그 사람 정말 사랑했구나 인정을 하고 그 감정을 오롯이 느껴보는 거죠. 반면에 이때 바로 내가 얼마나 괜찮은 애인지 보여줄게, 두고 봐, 아니면 이제 참을 수 없는 공허함들, 빨리 누군가를 만나야 될 것 같은 조급함, 이런 마음들 때문에 바로 이어서 연인을 만나는 경우도 많잖아요. 나를 이해하고 내 연애 패턴을 분석해 볼 시간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동일한 상처를 받거나 상처를 주는 그런 관계 양식을 다음 연애에서도 되풀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나라는 존재가 굉장히 귀하고 소중한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시간을 들여서 공을 들여서 나의 경험들을 정리를 해주세요. 나는 그럴 가치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의 어떤 부분 때문에 이끌렸을까? 외모였나? 성격이었나? 티키타카가 되게 잘 맞았나? 아니면 어떤 부분이 참 힘들었을까? 이런 부분은 참 우리 안 맞았다. 이런 거를 정리하다 보면요, 생각지도 못한 깊은 자기에 대한 이해가 가능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자기 이해가 충분히 되면 더 성숙한 연애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X이든 아니면 새로운 사람이든 간에요. 마지막 단계입니다. 내가 혼자만의 시간을 충분히 가진 후에는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열린 결말로 끝을 냈잖아요. 이제 공은 상대방에게 넘어간 거예요. 더 이상 거기에 대해 내가 뭘 더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할 필요가 없이 나는 나의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시간이 좀 흘렀다면 새로운 모임들에 나가봐도 좋고요. 자연스럽게 내 삶을 사는 거죠.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X에게 연락이 올 수 있겠죠? 생각보다 연락이 오는 경우가 그리 적지도 않아요. 많이 와요. 그때 이제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야. 예전 마음이 그대로면 다시 만나볼 수도 있는 것이고,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데 내 마음이 완전히 정리가 되고 내가 연애를 돌아보면서
나에게 좋은 대상이 아니었다 라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 순간에 나의 마음의 길에 따라서 내가 결정하는 거죠. 자, 이렇게 4단계의 과정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게 유일한 답은 아닙니다. 당연히 개개인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고, 근데 이제 그 다양한 스펙트럼에 해당하는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다 할 수가 없는 게 유튜브의 한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디테일한 맥락들은 1대1 상담에서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과정들로 헤어짐에 대처하신다면 나도 성장할 수 있고 관계 회복의 가능성도 높이는 그런 과정이다. 그런 방안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